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둘째 주 우리 지역 축구 소식과 함께하는 BTV 스포츠 뉴스 조은채입니다. 2025 시즌 K리그2 경기가 어느덧 11라운드까지 진행됐습니다. 현재 리그 1위인 인천은 최다 득점과 함께 최다 연승 기록도 세웠는데요. 하지만 영원한 1위는 없겠죠.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우리 지역 선수들의 기적 같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축구를 보는 또 다른 재미, 기자들의 볼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지 궁금합니다. 송용환 기자. BTV 스포츠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늘 기자들의 볼톡에서는 지난주 강팀을 만나 고전에 펼친 천안과 아산의 경기 분석, 그리고 구단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냉철한 분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 지역 축구팀의 경기 결과, 그리고 K리그2 전체 팀 순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아산과 인천의 경기에서는 아산이 3골을 허용하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5월 11일 수원과 천안의 경기에서는 천안이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K리그2 전체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인천 유나이티드, 2위는 승점 22점으로 전남, 3위는 수원이 차지했습니다. 아산은 현재 10위이며 천안은 14위입니다. 현재 K리그2 최강팀인 인천 유나이티드가 충남 아산FC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홈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던 아산으로서는 무척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경기 하이라이트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5월 10일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11라운드 경기에서는 충남 아산FC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맞붙었습니다. 현재 리그 1위로 승격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인천은 이날 경기에서도 외국인 공격 트리오인 무고사, 제르소, 바루오 선수를 앞세워 아산을 맹공격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주도권을 잡은 인천은 전반 6분 제르소의 슈팅이 골로 연결되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아산은 파울과 유효 슈팅으로 흐름을 끊으려 했지만 공격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도 인천의 공세는 계속됐고 후반 7분 바르오가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어서 후반 15분 제르소가 역습으로 멀티골을 넣으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용병 선수들의 활약으로 6연승을 달성한 인천은 리그 1위를 굳혔는데요. 반면 2연패에 빠진 충남 아산은 다음 경기에 대한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아산의 공격력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연패에 반등을 노렸던 천안시티FC가 수원 삼성에게 2골을 허용하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해 수원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응원 열기로 가득 찼던 수원과 천안의 경기 하이라이트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5월 1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11라운드 경기에서는 천안시티FC와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했는데요. 전반 5분 일류첸코가 멋진 터닝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수원이 앞서 나갔습니다. 천안도 역습의 기회를 노렸지만 좀처럼 운이 따라주지 못했네요. 전반 24분 수원은 프리킥 찬스를 얻었고 이기재가 왼발로 환상적인 슛을 성공시키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전반에만 2골을 넣은 수원은 후반에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천안도 반격을 시도했으나 툰가라의 패스를 받은 문건호의 슈팅은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이날 양팀은 대등한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경기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8연패에 빠진 천안시티FC는 이번 시즌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연패를 끊고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축구 없이 못 사는 기자들의 경기 리뷰 시간입니다. 기자들의 몰톡, 오늘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주 경기 결과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지난 토요일 치러진 경기에서 아산은 인천에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는 점입니다. 한교원과 강민규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는데요.
두 선수는 양 사이드에서 측면 공격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산의 측면 공격이 전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슈팅 기회도 잡지 못하고 내내 답답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실제 이날 아산이 기록한 유효 슈팅은 단 3개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또 아산은 이날 경기 패배로 지난해 8월부터 이어졌던 홈 무패 기록도 깨지는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네, 저도 이 기자 옆자리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인천이 강팀은 강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천안전은 어땠나요? 네, 천안도 일요일 수원 원정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전반에만 2골을 내주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요. 천안은 이날 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라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천안 선수들은 첫 실점 이후 움츠러들지 않고 공격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자신감이 붙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태환 감독도 현재 가용 가능한 전력에서 다양한 전술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후반전 선수 교체 과정을 보면 공격수 3명과 양측면 2명까지 모두 5명의 선수를 교체했는데요. 나름의 변화를 주려고 많은 준비를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성남전이 기대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천안, 아산 두 팀 모두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K리그 1에서 내려온 강팀들과 맞붙었더라고요. 네, 인천은 K리그 2로 내려오면서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12골, 1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수원도 초반에는 인천과 서울에 패하긴 했지만 고전하고 있었지만 나름 전력이 차츰 안정되면서 점점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과 아산의 지난 주말 경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배경입니다. 네, 아산전 같은 경우는 홈 경기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원정팀 관중수가 훨씬 더 많아 보이던데 응원전도 압도적이고요. 아산전에 공식 집계된 관중수는 4,204명입니다. 이 중 인천 팬들이 1,600여 명 이상 온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송 기자는 어느 팀을 응원했나요? 고향이 인천이잖아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제 개인 SNS에도 글을 올렸거든요. 고향 친구들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저희 지역 연고팀인 아산을 응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팀이 선두로 달리다 보니까 인천 팬들이 그리고 또 압도적인 경기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팬들이 원정을 많이 찾아준 것 같고요. 제가 리그를 취재하면서 응원이 좋은 팀을 꼽으라면 수원 삼성을 뽑는데 이날 역시 인천 팬들도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네, 이 기자 아까 얘기한 대로 아산이 올 시즌에 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잖아요. 최근에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배성재 감독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 선수들의 부상도 굉장히 걱정이고요. 네, 안 그래도 선수 부상 관련한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감독한테 감독님이 쥐어짜는 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현재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11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 감독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리그 최하위인 천안은 지금 구단 이사장인 천안시장이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만큼 축구 팬들도 지역 축구 팬들도 구단 운영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구단 이사장 이제 대행이죠. 김석필 권한대행이 구단을 찾았다고요? 네.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말이 좀 긴데요. 지난주 목요일 구단을 찾았습니다. 구단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선수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선수들에게 자신감 있게 해라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공식 서포터즈죠. 제피로스도 최근 경기력 부진에 대해서 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권한대행이 구단을 찾은 그날 저녁에 서포터즈와 구단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는 제피로스의 요청으로 마련됐는데요. 이날 약 3시간 동안 여러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선수 영입 문제와 지금 구단의 성적 부진 문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주제를 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간담회 초반에는 성토의 장이 됐다고 하는데 마무리 즈음에는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식으로 나름 훈훈하게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통 부족으로 쌓였던 오해도 어느 정도 풀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기사 보니까 최근에
피파로부터 천안이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지난달 말 천안에 선수 등록 금지라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일 한 축구 전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저도 이날 부랴부랴 취재를 했는데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구단 직원들이 주말 경기를 앞두고 쉬는 날이라 팩트 체크가 좀 안 됐던 측면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선수 2명에 대한 훈련 보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파는 구단 측에 여러 차례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구단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스팸인 줄 알았다라는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천안시에도 보고되지 않았고요. 지금 구단은 조속히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송 기자도 아는 것처럼 얼마 전 천안 구단이 U18 우정현 선수하고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공격수인데요. 답답한 공격, 득점을 못하니까 이 선수라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화성전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징계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면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수 영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천안의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돼서 천안의 골 갈증이 풀리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K리그2 축구팀의 경기 소식을 함께하는 BTV 스포츠 뉴스. 계속해서 다음 주 12라운드 경기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경남과 아산의 경기가 창원 축구센터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같은 날 오후 7시 천안과 성남의 경기가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중부방송에서는 천안의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니까요. 실시간 생중계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단 소식입니다. 천안시티FC와 천안도시공사가 드림팩 함께 모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종이팩을 천안 종합운동장, 종합안내소에 제출해 주시면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축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FC가 구단의 연고지인 충청남도 문화관광지를 탐방하는 충남 한 바퀴 프로그램을 예산군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세진, 최현웅 선수가 예산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찾아 SNS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충남 아산FC의 지역 밀착 활동을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K리그2 인기가 높아지면서 서포터즈의 응원도 화제인데요. 다양한 도구와 독특한 응원가를 활용해 경기장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열기는 K리그2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경기장을 찾아 응원 대열에 합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승리의 주문을 걸어 BTV 스포츠 뉴스.